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 보내는 종목과 섹터들 있습니다. 저희와 1시간 동안 그 수익의 시그널들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금종우 전문가님과는 시장 전반적인 시황을 짚어볼 거고요. 급등하는 섹터들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또 김선윤 전문가님과는 시그널 이슈를 분석해보고 포트폴리오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1%대 상승으로 출발하던 우리 증시 상승폭을 다소 반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10월 CPI 지수부터 해서 미국과 중국의 소매 판매, 또 산업 생산 등 주요 경제 지표들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금종 전문가님과 함께 이번 주 대응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금요일 미증시는 강했는데 우리 증시는 좀 힘을 못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한 줄 시황평 해주실까요? 네, 미국 반도체 업종의 상승에도 힘 빠지는 우리 증시 이번 주 이벤트 확인하자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가 금요일 날 필라델피아 반도체 업종 지수가 4%대로 상승 마감했고요. 엔비디아라든지 AMD 반도체 업종 지수들이 대부분 또 상승 마감했어요. 테슬라도 2%대 상승을 하면서 우리나라 증시가 그래도 좀 오늘은 반등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일단 장 마감 이후에 무디스에서 미국의 시중 등급을 부정적으로 또 하향했고 지금 시리아 동부 미군 기지에 로켓 피습이 됐다라는 속보가 나왔습니다. 또 전쟁에 대한 우려감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번 주 내일이죠. 내일은 미국의 CPI 지수 발표가 있고요. 또 금요일 날 이번 주까지는 또 미국 부채 한도 협상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잠시 뒤로 미뤄놓은 건데 이번 주 안에 또 협상이 완료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셧다운이 될 수 있다는 점. 여러 가지 또 안 좋은 이벤트들은 남아 있어요. 아직 확인해야 될 거라고 해야겠죠. 지난주에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언제든지 또 금리 인상은 아직 끝난 게 아니고 더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이제 전제 조건이 미국의 이제 CPI 지수 금리가 올리기 위해서는 일단 인플레이션이 잡혀야 되는데 확인하자 이거죠. 근데 이번 주에 나오는 CPI 지수가 또 낮춰진다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인플레이션이 잘 잡히고 있다라고 했었을 때는 굳이 금리 인상을 해야 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저희가 이제 기대하는 금리 인하는 이제 내년에는 이제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일단 연준 의장이 바라는 인플레이션 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잘 나와주게 된다면 그래도 좀 반등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대외 변수들이 좀 지금은 썩 좋지 못한 상황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단 실적 발표들이 좀 나왔을 때 글쎄 좀 예상치 못 미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금요일 날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예상보다 훨씬 안 좋은 어닝 쇼크가 좀 나왔기 때문에 반도체 업종들이 안 좋지 않을까 시간 내로 다 밀렸었는데 그래도 미국의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업종 지수가 좀 상승이 나오면서 좀 기대감을 좀 갖고 좀 봤었는데 또 기대감이 또 실망감으로 바뀌었고 또 2차 전지 관련주들도 낙폭화에 의해서 좀 반등이 나오는가 싶었는데 여전히 외국인들은 2차 전지에 대한 매도세 공매도는 제한을 했지만은 공매도가 아니더라도 그냥 순전히 순매도로 시장을 또 밀어붙이는 모습인데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어렵습니다. 저도 허탈하고요. 언제쯤 시장이 제대로 반등이 좀 나올지 일단 지켜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차트적으로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좀 부정적인 의견을 좀 많이 드리긴 했는데 코스닥 지수는 일단 800포인트 자리를 지지하지 못하고 좀 밀렸죠. 일단 730포인트 자리에서 반등을 해서 올라와 주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일단 공매도 제한에 의해서 급등했던 부분까지는 긍정적으로 보여졌으나 이제 21선 다리의 지지를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갭상승으로 뜰 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21선 다리는 지지를 해주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21선 자리를 딱 터치 정도까지는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반등해서 올라올지 다시 한번 전고점 자리를 뚫어줘서 올라올지 아니면은 이 자리에서 그냥 이탈해서 내려갈지 내일 정도 한번 더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상승 대비해서 이제 조정폭이 어느 정도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승을 했었을 때 이 조정폭을 좀 보면서 이 다음에 상승 추세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이 조정폭이 컸을 때는 오히려 이 반등폭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780포인트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이 전고점 자리를 뚫고 뭐 840포인트 이 자리를 뚫고 올라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 만큼 큰 반등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뭐 12월 일단 저는 연말까지는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 좀 드렸잖아요. 딴타를 일까지는 그러니까 12월에 FOMC 이후에 시장은 좀 반등을 좀 기대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지금 박스권만 나와도 21선 자리를 깨지 않고 시장이 좀 반등이 나오는 것만으로도 좀 다행이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뭐 주도 테마가 나오기 전까지 주도 업종이 나오기 전까지는 시장이 좀 계속 이런 혼조세를 좀 보일 가능성이 높고 좀 좋은 이벤트보다는 안 좋은 확인해야 될 이벤트들이 좀 많기 때문에 좀 본격적인 투자는 좀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이미 좀 반등시마다 제가 뭐 매도 의견을 좀 드리긴 했는데 뭐 지금 와서 뭐 반등시 매도 의견은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일단 보유하신 분들 주식을 좀 보유하신 분들은 일단 시장 반등시 그냥 좀 기다려 보시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현금을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낙폭과대 종목들 중에서도 이제 올라올 수 있을 만한 업종들이 별로 없어요. 이미 좀 시세가 나올 건 다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현금 보유하신 분들은 현금을 좀 보유하셨다가 기다리셨다가 신규로 좀 올라올 수 있을 만한 업종들이 좀 보였을 때 주도 테마가 좀 보였을 때 그때 이제 매수하시는 게 좋지 지금은 뭐 매수하실 타이밍은 좀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코스피를 넘어가서 좀 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지수는 그래도 코스닥에 비해서는 양호한 흐름이에요. 오늘 좀 플러스권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반도체 쪽에서는 그래도 SK하이닉스가 양호하게 좀 버텨주는 모습. 그래서 일단 장대 양봉이 나왔었던 이 시가 자리는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아직은 뭐 그렇게 돌아서는 모습은 또 아니기 때문에 역시나 또 매수 관점은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추가적인 이슈가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나 업종들은 제가 좀 찾아보고 노란톡에 또 말씀 좀 드리긴 하는데 오늘 시장 분위기로 봐서는 일단 오후장까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공격적인 매매보다는 시장을 좀 관망하면서 지켜보자 이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 금리와 CPI 또 셧다운 관련된 이슈들까지 체크해야 되는 조심스러운 자리이기도 하고 차트적인 부분만 보더라도 지금 21선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을 잘 지지해주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주도할 만한 테마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러한 혼조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서 테마주들이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저희와 함께 분석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 분석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문자 샵 0082번으로 금종욱 보내주시거나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주도 테마가 될 섹터들 분석해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금정욱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의 상승 중인 섹터들 분석해 보겠습니다. 11월 들어서는 빈대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테마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살충제 관련주 그리고 스테로이드 연고 관련주로 나뉘고 있습니다. 오늘도 얘기 나눠볼까요? 네, 지금 빈대 관련주 해서 좀 시장에서는 이렇다 할 만한 좀 주도 테마가 없다 보니까 좀 요런 테마들이 좀 상승이 나와주고 있어요. 빈대 관련해서는 물론 이제 문제가 좀 되긴 하는데 이게 뭐 실제로 이제 매출이라든지 뭐 시장을 이끌 만큼 강한 주도 테마는 아니에요. 그래서 또 개별 이슈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상승하는 종목이 없다 보니까 이쪽으로 좀 자금이 좀 많이 몰리긴 합니다. 한국파마가 오늘 거의 장중에 20% 가까이 상승이 나왔는데 물론 이제 빈대 관련해서 스테로이드 연고 관련 이슈도 있지만 또
ADHD 치료제 메티듀어 발음이 좀 잘 안 되는데요. 메티듀어 국내 허가 신청을 냈다라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슈가 좀 있었는데 일단 오늘 거래 대금도 좀 많이 금요일 날 이어서 연속적으로 좀 나와주면서 그래도 강한 흐름 좀 보여주고 있고 기존에 있었던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 이 매물대를 어느 정도 소화해 줬다는 점이 저는 또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거든요. 기존에 이제 22,000원대에서 23,000원대 요 매물대가 좀 상당히 좀 있었는데 요거를 이제 강한 거래 대금으로 뚫었기 때문에 일단은 조정 시에 한번 또 매수 관점으로 보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매수 타이밍을 좀 잡았을 때 오늘처럼 이렇게 거래 대금이 터졌을 때는 따라가지 마시고 오히려 이제 거래 대금이 줄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7일 정도 되겠네요. 7일날 정도 거래 대금 터지고 나서 윗꼬리는 달아지면 좀 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들을 다시 한번 돌파하는 시점들이 굉장히 좀 좋은 타이밍이다. 그러니까 앞선 매물대에 있었던 악성 매물들을 소화하면서 올리는 자리들이 좀 굉장히 좀 좋은 자리들인데 일단 이런 물량들을 다 소화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요. 이런 23,000원이나 22,000원 자리를 지지하면서 거래 대금이 줄었을 때는 한번 재반등 자리를 노려볼 수 있는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꼭 빈대 관련주가 아니더라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ADHD 치료제 관련 이슈로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말씀드린 그런 공략 자리들 한번 거래 대금 없었을 때는 한번 노려보실 수 있다. 지금은 지금 주도 테마가 없으니까 이런 종목들이 좀 가는데 혹시나 또 주도 테마가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 업종으로 쏠림 현상이 나왔을 때는 오히려 좀 이런 종목들은 좀 조정을 좀 받을 수 있으니까 주도 테마가 없이 시장이 좀 조정을 좀 받았을 때 종목이 조정을 받았을 때 그럴 때는 한번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지금 당장에 매출이 뚜렷하게 잡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에서 주도 테마가 부재하기 때문에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거래 대금이 줄었을 때 접근하는 전략 제시를 해주셨고요. 두 번째 시그널도 알아보겠습니다. 자, 10월 말에 드론 관련 대장주인 제이시언 시스템이 상한가에 가기도 했었는데요. 전쟁 관련된 이슈로도 엮이긴 하지만 오늘 당장에는 특별한 이슈 없이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분석해볼까요? 네, 제이시언 시스템이 좀, 드론 관련주로도 엮이지만, 또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 관련주로도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상승은, 일단은 PC 디렉트도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오늘 상승, 엔비디아 상승도 어느 정도 영향을 좀 줬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드론 관련주 쪽은 전쟁 이슈로도 엮이긴 하는데, 일단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테마들이 좀 엮여서 같이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게 시장에서 이제 대형주 위주의 장세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중소형주들이 좀 등락이 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오늘 좀 급등이 좀 났고 금요일 날도 역시나 좀 상승폭이 좀 있었던 편입니다. 거래 대금도 들어왔고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엔비디아 쪽으로 좀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혹시나 또 전쟁 관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리아 동부 미국 기재 이제 로켓 피습에 의한 상승이긴 한데 그래서 잠시 좀 전쟁 테마 관련주들이 반짝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긴 했어요. 그거에 따른 영향도 어느 정도 미칠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지금은 저점에서 올라오는 모습은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지금 언제든지 이 주도 테마가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이런 대형주 쪽으로 수급이 좀 몰렸을 때는 상대적으로 이런 테마들이 좀 약세를 좀 보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생각을 해 두시고 일단은 차트적인 면을 봤을 때도 저점에서 거래 대금 터졌고 이슈는 크진 않지만 차트적인 면에서는 거래 대금 터지면서 올라오는 게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일단 비중을 좀 너무 높게 가져가실 필요는 없다라는 점.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런 종목들이 빠질 때도 급격하게 빠르게 빠지거든요. 빠르게 좀 하락을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거래 대금이 비중을 크지 않게 가져가신다라고 했었을 때는 좀 지켜보셔도 되지 않을까 했는데 오후장까지는 좀 지켜보세요. 오늘도 역시나 거래 대금 많이 터졌기 때문에 오늘 당장 매수보다는 일단 21선 자리를 지지해 준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한번 눌림목 자리에는 공략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다른 종목 하나가 PC 디렉트가 있는데 PC 디렉트 같은 경우에는 거래 대금도 좀 적은 편이고 윗꼬리를 좀 많이 달고 있는 그런 캔들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매매하신다면 제이시언 쪽을 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이슈는 당장에 크지 않을지라도 지금 현재 주가 저점 부근에서 거래 대금을 동반한 상승이기 때문에 이런 차트적인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보인다라는 말씀으로 제이시언 시스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시그널 알아봤고요. 세 번째로는 요즘 주식만큼이나 코인도 굉장히 핫한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10월까지만 하더라도 비트코인이 3천만 원대였는데 지난주에 5천만 원을 넘겨줬거든요.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에도 급등 순환매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인 관련주들 주식에서 짚어볼까요? 네, 일단 주말 동안 또 이슈가 나왔었던 게, 빗썸, 그 비트코인, 가상화폐 거래소인데, 여기 이제 상장 준비를 한다고, IPO를 한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빗썸의 지분을 갖고 있는 T사이언티픽이 오늘 좀, 급등이 좀 나와줬고요. 뭐, 위지트라든지, 하나투자증권, 일단, 비트코인 관련해서,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오늘 그래서 좀 상승이 좀 나왔던 점이 있습니다. 근데 T사이언티픽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도 또 그렇게 좋아 보이는 종목은 아니에요. 또 급락이 한번 좀 나왔던 구간 수요일날, 지난주 수요일날 급락이 한번 좀 나왔었고, 지지난주네요. 지지난주 수요일날 한번 좀 급락이 나왔었고, 이후에 좀 지지하고 좀 반등이 좀 나와주고는 있는데, 이 상장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에 상장이 되는 점은 아니에요. 아마 빨라도 24년, 준비가 어느 정도 갖춰진다 하더라도 25년에 상장, 코스닥 상장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걸 당장, 좋은, 종목이다라고 해서 매수하실 타이밍은 아닌 것 같고요. 그나마 이제 비트코인이 5천만 원이, 한 번쯤 찍고 지난주에 찍고 밀렸었는데, 이번 주에 다시 한번 5천만 원대 안착하는지, 그리고 비트코인이 지금 이렇게 상승하는지 궁금해하실 분들도 있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ETF, 비트코인을 ETF로 좀 상장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기대감에 상승이 좀 나왔던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위지트와 우리기술투자 그리고 하나투자증권 이런 종목들이 관련주인데 오늘은 이제 위지트가 그나마 좀 상승세가 좀 컸습니다. T사이언티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빗썸의 상장 이슈로 상승이 좀 나온 거고 그리고 위지트와 하나투자증권은 이제 비트코인 관련주. 위지트도 마찬가지로 빗썸 관련주로 좀 보실 수도 있는데 일단 대장주 역할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냥 요거는 지금 상승 추세가 좀 이어지는 거는 비트코인 가격 상승. 아까 제가 그 방송 전까지 확인했을 때까지만 해도 진짜 4,900만 원대는 유지해주고 있는데 언제든지 지금 상황에서는 이번 주 안에도 ETF 상장 승인이 좀 난다라고 했었을 때는 5천만 원 이상 또 갈 수 있는데 그럴 때 한번 더 추가적인 상승은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가격이 좀 많이 올랐어요. 위지트 같은 경우는 이제 1,000원대로 올라오긴 했는데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700원, 800원대 거래되고 있었던 종목이다 보니까 많이 올라간 건 맞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좀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신규 투자 입장에서는 좀 기다리시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눌림목 자리도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저는 이제 요거를 길게 보기보다는 그냥 하루 이틀 정도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비트코인 관련해서는 또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간 게 좀 맞아요. 그래서 상장 이슈가 또 끝나게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재료 소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심을 해달라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린 거고 저도 코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주식에 비해서는 많이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상장 이슈가 좀 끝나게 됐었을 때는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좀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의 단기 트레이딩 종목으로만 보시는 게 맞지 길게 끌고 가시는 점에 대해 끌고 가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부정적으로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오늘 테마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말씀을 좀 드렸고 지난주에 제가 추천드렸었던 종목들 리뷰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나투어 말씀 좀 드릴 텐데 유가 하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행지들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시장 상황이 좀 썩 좋지 못해서 그런지 좀 힘을 좀 못 쓰고 있습니다. 뭐 말씀드린 단가 자리에서는 뭐 크게 밀리지는 않았어요. 한 1% 정도 지금 하락 중에 있는데 뭐 시장이 좀 뭐 돌아서면은 충분히 또 5만 원대 이상은 노려볼 수 있지 않나 해서 좀 더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단기적으로 뭐 상승한 부분이 있겠지만 뭐 상승률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유가 하락도 계속 유지가 좀 되고 있고 오늘 좀 원달러 환율은 좀 올라가는 편이긴 한데 지금 뭐 여행 시즌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뭐 크게 이슈가 좀 되진 않겠지만 좀 시장 대비해서는 시장 낙폭 대비해서는 양호한 흐름이기 때문에 일단 5만 원짜리만 안착이 돼준다라고 했었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래서 뭐 이 종목은 이제 단기적으로 좀 말씀 좀 드린 건 아니고요. 내년 봄까지 해서 지금 충분히 조정은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초 대비해서 좀 조정도 많이 받았었고, 지금 유가 하락에 따른 상승도 충분히 좀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저점에서 모아갈 수 있을 만한 구간이기 때문에 21선 자리가 슬슬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들 지지만 잘 해준다라고 했었을 때는 천천히 보실 종목으로 좀 말씀 좀 드렸고요. 단기 트레이딩으로 볼만한 종목들이 시장에서 좀 많이 없어요. 아까 설명해 드렸 종목들도 제가 뭐 시장 대비해서 괜찮은 종목으로 말씀을 좀 드린 거지 지금 이 종목들을 당장 매매해서 수익을 내셔라 하기에는 상당히 좀 난이도가 높은 종목들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관망을 하시면서 시장 관망하시면서 유도 테마가 나올 때까지 지금 시장을 지켜보시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혹시 오후장에 시장이 좀 반등을 해서 올라와 준다라고 했었을 때는 또 관심 있게 봐야 될 주도 업종 이런 거는 제가 체크해서 계속 실시간으로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혼자 매매하시기 힘드신 분들이라든지 장중에 주도 테마라든지 주도 업종에 대해서 확인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노란 석방 들어오신다면 제가 그런 점은 잘 체크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공략주였던 하나투어 AS 도와주셨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당장에 이 대형 호재라고 할 수 있는 현물 ETF 소식이 나와준다면 단기 시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 저희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오후에 공략할 수 있을 공략주들이 나와준다면 저희와 함께 시세 전략들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 입장코드 1357 홀수 4글자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 샵 0082번으로 금종욱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시세 분석 이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금종욱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김선윤 전문가님과 함께 시그널 이슈를 분석해보고요. 포트폴리오도 함께 고민해보겠습니다. 김선윤 전문가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그래도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상승으로 출발을 했는데 저희가 방금 확인한 게 코스닥이 1%까지 좀 빠지고 있어요. 네. 시장 어렵습니다. 그렇죠? 좀 뭔가 조금 안정이 좀 될 만하면은 또 빠져버리고 사실 우리가 오늘 좀 기대가 있었어요. 잘 아시겠지만 주말에 금요일 날 토요일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 같은 경우가 그래도 잘 끝났단 말이에요. 나스닥이 2%까지 상승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장 초반 흐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양 지수 1% 정도의 흐름을 좀 보였는데 쭉 밀리더니 코스피는 지금 거의 보합권 상황까지 밀려 내려온 상황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1%대까지 내려와 있는 좀 상황입니다. 장 초반 2차 전지주들의 좀 상승 흐름이 눈에 띄기도 했었는데 좀 밀리는 모습이에요. 보면은 이제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장중에 그래도 4.5% 70만 원대까지 71만 원대까지 회복을 했었는데요. 다시 좀 깨지고 있는 좀 모습들 나오고 있는데 뭐 에코프로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코스닥 종목들이 약간 조금 내려오는 추이를 좀 나옵니다. 뭐 선물 상황에서 봤을 때 약간 밀리긴 하지만 이 정도 추이는 아니거든요. 아무래도 이슈가 좀 되고 있는 게 그 시리아 동부 쪽의 미군 기지가 그 미사일 폭격을 좀 받아서 미국인들이 좀 다수 미국 군인들이겠죠. 사망한 것으로 좀 확인이 됩니다. 이에 따른 좀 영향이 좀 있지 않나 한 40분 전에 속보였는데요. 이런 흐름도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여나 이제 미군 쪽에서 완전 그냥 세게 밀어붙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좀 고민스러운 시장입니다. 어떤 흐름이 나올지 여부. 그리고 또 하나 바로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셧다운 우려감도 고민을 해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래서 조금 아리송한 시장이니까 주의가 좀 필요할 것도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체크해야 될 점이 많은 이 시장 상황 속에서 방금 말씀해 주신 이슈를 저희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시그널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시그널 이슈는 미국의 셧다운 우려, 하원 의장은 트럼프 편입니다. 결국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현실화가 되는 걸까요? 미국 연방정부의 이 임시 예산안 시효가 5일가량 남았는데요. 여야 간 대립이 팽팽한 상황입니다. 마이크 존슨 신임 하원 의장이 다소 이례적인 2단계 임시 예산안을 발표를 했지만 처리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대다수입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네, 셧다운 우려감이 좀 짙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원 의장은 트럼프 편이다라는 문장도 이어주셨는데 이 이슈 자세히 다뤄주실까요? 네,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 같은 경우가 이제 2주 전에 하원 의장으로 좀 뽑혔어요. 근데 이제 친 트럼프 라인입니다. 공화당 입장에서는 즐거운 일이겠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하원 의장이 뭔가 조금 그래도 조금 호전적인 모습을 좀 보이긴 했는데 이게 잘 아시겠지만 10월 달에 셧다운 이슈 있을 때부터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던 게 11월 중순 되면은 다시 한번 좀 시끄러워질 수가 있다. 그에 따라서 시장이 좀 불안할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잘 보셔야 된다 하면서 연말까지는 딱히 그렇게 막 좋은 흐름은 아니다 보니 주식을 좀 쉬시는 것도 방법입니다라고 여러 차례 좀 말씀을 좀 드려왔잖아요. 그게 이제 왔어요. 이번 주에요.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결정을 해야 됩니다. 5일 남았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사실 매번 그랬지만 셧다운 우려감 자체가 커지게 되면서 지수가 빠질 경우에 거기가 항상 바닥이었었던 흐름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번 시기 자체가 그래도 나름의 좀 바닥자리 확인하면서 가는 그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번 주 고비만 잘 넘기고 임시 예산안 편성해가지고 좀 약간 뒤로 미뤄질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좀 길게 본다면은 다음 주까지만 잘 넘겨준다면 시장은 다시 좀 안정화가 될 것 같긴 한데 이게 갑자기 오늘 또 걱정스러운 게 시리아 동부 쪽에서 미군 기지 로켓 공격을 통해서 미군들이 좀 많이 좀 사망한 상황이 나온 것 같아요. 이게 또 어떻게 바뀔지 여부는 좀 모르겠어요. 이미 많이들 얘기하시는 게 하마스 이제 끝났다. 미군한테 이제 큰일 나겠구나. 이런 좀 분위기가 좀 잡히고 있긴 한데요. 또 어떤 그림을 그려 나갈지 여부가 참 중요할 것 같긴 해요. 근데 이런저런 상황을 보면 공화당 입장에서 계속 유리해지는 상황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거든요. 시장 자체에서. 그렇죠? 중동 전쟁에 대한 부분, 이스라엘 부분 시끄러우면 시끄러울수록 현재 미국의 민주당만 불리한 상황입니다. 공화당은 나쁘지 않아요. 거기에다가 하원 의장도 공화당 후보 쪽 트럼프 쪽이 뽑히기도 했었고 거기에 따라 또 보자면 최근에 트럼프 이슈가 많이 나온단 말이죠. 근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년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현재 여론조사상으로는 좀 높게 나오는 현상들이 자주 목격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시끄러워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또 하원 의장이 그래도 나름 조금 너무 이 셧다운 우려감에 대해서 비판적인 모습보다는 조금 감싸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략적으로 표심을 얻기 위한 전략을 좀 구사한 것 같긴 한데 아직은 그렇다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 아직 한참 남았잖아요. 5일이나 남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조금은 뭔가 시장이 이번 주 한 주간은 어떤 느낌이냐면 굉장히 애매한 움직임을 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닥은 확인된 것 같은데 올라가기에는 뭔가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국내 시장이 좀 시끄러운 이 공매도에 대한 부분도 외인들의 수급 변화, 숏커버링에 대한 이슈도 있긴 하지만 시장 조정자, 시장 조성자에 대한 부분들이 또 어떻게 바뀔지에 대한 부분도 참 시끄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래저래 주식을 하기 위해서 환경 자체가 그렇게 막 긍정적이지는 않아요.
오히려 지금 보면은 내년 초에 있을 비트코인의 반감기 이슈 때문에 가상화폐 관련 주들이 오히려 시장에서 많이 뜨기도 하고 잘 아시겠지만 앞에 우리 전문가님께서 얘기하셨던 그렇죠? 네, 가상화폐 관련주들의 움직임은 또 굉장히 활기차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시장에서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주식시장에 자금을 투여하기보다는 뭐 미국으로 빠지던 그죠? 국내 시장 더 이상 싫다는 거죠. 아니면 뭐 가상화폐 쪽으로 가던 자금이 계속 빠지는 현상이 나와요. 거기에다가 이제 공매도 이슈까지 또 있는데 시장 조정자, 조성자 이게 뭐야 하면서 완전 또 배신을 느끼고서 아예 더 빠져나가는 포인트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부의 이 정책 방향성 자체가 저는 요즘에 참 느끼는 게 좀 많이 답답합니다. 그래서 개인들을 위한 좀 방향을 잡아주면 좋긴 할 건데 이게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끌어들여야 그리고 지수가 많이 상승하면서 시장이 좀 안정돼야 그렇죠? 시장이 대외적으로 굉장히 안 좋더라도 국내 주식시장만큼은 튼튼하게 잘 조성되면서 잘 가면요. 경기가 살아나거든요. 경기가 살아나요. 근데 이거를 왜 안 해주는지 모르겠어요. 네. 주식시장 많이 올리면요. 지지율도 올라갈 겁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이런 부분 고민해 보시고요. 하여튼 이번 주는요. 딱히 그렇게 재미없을 거예요. 별다른 움직임이 없을 거니까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각오는 하시고 한 주를 지켜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대외적으로는 전쟁 이슈와 셧다운 또 금리 이슈들까지 체크를 해봐야겠지만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공매도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자금 이탈 가능성이 좀 더 커지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이 어려운 국내 증시를 잘 대응할 수 있을지 그 대응책들 함께 세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김선윤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고요. 문자샵 0082번으로 김선윤 보내주시거나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저희와 함께 대응책 세워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하반기 들어서 주목했던 부분들이 반도체와 HBM 관련 쪽이었는데요. 종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방송에서도 8월 달에 한번 언급을 드렸었는데 그때 이후로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52주 신고가 랠리를 달리고 있어요. 한번 다뤄볼까요? 네. 하이닉스 얘기는 제가 중간중간 요 몇 개월 동안 꾸준하게 말씀드렸어요. 3개월 이상 거의 4개월째 말씀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이닉스를 잘 보시면 오늘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요. 근데 오늘 52주 신고가 패턴을 보여주면서 고가를 좀 찍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차트를 한번 잠깐 볼게요. 그간 계속 강조드려왔었던 게 있어요. 차트를 우리가 과거 데이터로 돌려보자고요. 10월 자리를 잘라서 안 보이게 지금 차트를 밀었습니다, 제가. 자, 밀어놨는데요.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거 있어요. 이 박스권의 자리를 보셔라. 이 박스권의 하단 자리에서 항상 기회가 오는 것이고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고 이 박스권의 이 상단 자리를 돌파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이닉스는 올라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신고가 패턴으로 갈 것이고 그 모습이 보이는 순간부터 주가는 이제 계속 간다라고 말씀 좀 드렸어요. 그게 이제 제가 몇 개월, 7월, 8월, 9월 내내 말씀드렸던 거고요. 연내 안으로 그 모습이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 박스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억을 다들 하실 겁니다. 다시 이제 현재로 돌아가 보자고요. 점점 뒤로 빼서. 쫙 현재로 돌아와 보니까 말씀드렸던 내용 그대로 하이닉스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슈화가 되고 있는 건 이거예요. 제가 이제 이미 눈치를 채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건 뭐가 있었냐면 재고에 대한 부분이 많이 소진이 됐다고 했던 뉴스거리가 시장에 막 나왔었던 시기 자체가요. 8월 달이었어요. 재고에 대한 부분이. 바닥은 확인됐다는 거고 그리고 강조드렸었던 것은 뭐가 있나요? 4분기가 항상 최대 성수기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었고 IT 쪽들에 그리고 또 하나 엔비디아 주가가 $500를 넘어가고 나면 항상 이슈화가 되면 주가는 튀어요. 많이 튀고 나서 그다음 뭐예요? 안정기를 거쳐야 됩니다. 몇 개월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다시 올라갈 건데요. 엔비디아 주가도 이제 최근에 다시 안정된 상태에서 $500 돌파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쭉쭉쭉 올라가는 그림이 나와줄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이슈화가 더 더해진 것은 AI 관련된 HBM 이슈가 더 커져주면서 주가가 튀어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줘요.
그래서 4분기 실적부터 하이닉스 돌아온다고 얘기를 하죠. 삼성전자는 이미 돌아오기 시작했고 삼성도 과감하게 HBM 쪽으로 해서 투자 들어가고 있는 거고. 근데 이미 이전부터 HBM 쪽은 하이닉스가 세계에서 1등 회사로서 매출을 올리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슈화가 더 되다 보니까 주가가 쭉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렸었던 몇 개월 전부터 말씀드렸었던 내용들 그대로 지금 다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해서 이제 어떻게 갈 거냐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선은 이 하단 자리가 오면은 이건 무조건 사셔야 된다라고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을까요? 정말 많이 말씀드렸어요. 보셔야 됩니다. 하단 자리에서 사시면 정말 좋아요. 말씀을 드렸었고 이 자리를 돌파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자리는 여기 2022년 초, 2022년 말쯤 요때쯤 자리 13만 원 자리를 돌파하면서 그 다음 14, 15로 갈 수 있다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의 흐름을 보시면 오늘 현재 13만 1,700원, 오늘 고가 기준으로 13만 4,100원까지 갔다가 약간 밀리긴 했어요. 근데요, 추이적으로 무슨 그림입니까? 상승을 주고 있는 그림이잖아요. 그렇죠? 네. 고점의 고점. 그럼 우리가 이제 기다려봐야 될 것은 4분기 실적 굉장히 좋다는데 내년도에는 다시 또 AI 쪽이 굉장히 조금 더 시장이 커지겠죠. 엔비디아 주가도 정말 많이 올라갈 거고요. 정말 많이 갈 거예요. 하이닉스 덩달아서 같이 성장하는 그림을 그릴 거란 말이에요. 물론 삼성전자도요. 맥을 같이 합니다. 삼성전자도 현 추이에서 크게 밀리지 않고 잘 버텨냈어요.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쪽 라인은요. 잘 살아있었어요. 특히나 삼성과 하이닉스가 기반이 됐죠. 사실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주가가 이렇게 밀려버렸다. 만약에 다른 종목들처럼 밀려버렸다면요. 코스피 지수는 어떻게 됐을까요? 끔찍합니다. 2,300? 아니죠. 더 아래에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8월, 9월, 10월 시장 안 좋았음에도 잘 버텨줬단 말이에요. 제가 안 빠질 거라고 했잖아요. 별로 안 빠질 거라고. 그렇죠? 자, 이제 보니까 제가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이렇게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특히나 하이닉스 같은 거 정확하게 잡아드린 전문가가 있을까 싶네요. 그죠? 맞죠? 운이 아니고 제가 잘 그간 공부를 해왔고 잘 봐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삼성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요. 파시면 안 돼요. 파시면 안 돼요. 뭐가 있어요? 그새 또 까먹으시면 안 돼요. 뭐 있어요? 우리는 주식을 함에 있어서 지금은 역사적인 바닥들을 확인하고 있는 거고요.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요. 주식을 무조건 하셔야 돼요.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전 세계 금융 경기에서 지금은 완전 바닥을 다지고 있는 자리예요.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서부터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계속 올라갑니다. 이게 또 제 말이 맞는지 아닌지 봐보세요. 나중에 이제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을 가볍게 보지 마세요. 매일 아침 제가 일어나서요. 1시간, 2시간씩 기사 읽고 맨날 반복적인 생활을 하고 있고요. 자세하게 공부도 하니까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우선은 하이닉스는 현 추세로서는 계속 홀딩입니다. 잘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하반기 전략을 실적주와 우량주로 잡았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3분기 실적 발표 전에 이렇게 실적과 주가 흐름이 우상향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예측하고 또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와 함께 반도체주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함께 공부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시그널도 알아볼 텐데요. 오늘도 SM을 다뤄보겠습니다. 요즘 좀 엔터주들의 주가 흐름이 어지러운데 오늘은 SM이 8% 가까운 하락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예, SM이 실적도 괜찮고, 뭐 특별하게 이제 문제되는 게 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좀 상당히 좀 많이 빠지는데 시장에서 조금 이슈화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카카오에 대한 부분이 걸고 넘어지면서 주가에 좀 하락을 좀 부추기고 있어요. 근데 이제 보시면 오늘 SM만 빠지는 게 아니라 YG엔터도 4.8%대까지 반등 나오다가 오늘 다시 되돌리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 보시면은 JYP엔터도
추세 이탈이 나오고 있는 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 바닥 자리 인식되고 있었던 자리가 최근에 10만 원 자리였거든요. 여기 자리를 깨고 내려가는 모습이 오늘 나와주면서 약간 조금 이거 위태해 보인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의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조금 우려스러운 것은 SM도 그렇지만 기관과 외인들의 프로그램상의 매도세거나 로스컷에 대한 부분이거나 여타 여러 안 좋은 상황들이 발생할 수도 있는 차트거든요. 이미 발생을 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주가 상황들이 엔터주들이 조금 재미가 없는 모습인데 자 우선 그래도 항상 그렇지만 연말 12월 다가오고 그리고 1월이 되면요. 그게 있어요. 공연. 그렇죠? 이벤트성 공연 등등 비롯해서 매출을 올릴 만한 포인트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에 따라 주가가 다시 반등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자, 우선 SM 같은 경우 어디까지 과연 최악인 경우 내려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자고요. 한번 이제 M&A 이슈 때 막 시끄러웠었던 초에 올라가고 3월 거의 말쯤 바닥 라인을 확인했었는데요. 이 자리 자체가 가격적으로 얼마냐면은 9만 원 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최악인 경우라도 우선은 9만 원 라인을 지키는지 여부가 첫 번째 관전 포인트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불확실성 해소에 대한 부분, 카카오 주가에 대한 부분 같이 한번 검색을 해보자면 카카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보시면요. 바닥은 거의 다 확인되고서 돌려 세우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사실 카카오 부분이 굉장히 몇 개월 동안 시끄러웠었지만 최근 시장에서 카카오 관련된 내용들을 잘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시면요. 없어요. 네. 그렇죠. 뭘 더 풀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유행하는 IM, 신뢰고 믿음이고 이런 내용들이 있지만 모르겠습니다. 우선 굉장히 조용해졌어요. 네. 그래서 더 이상 시장이 카카오의 악재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현 추세에서 다시 봤을 때 SM의 주가의 오늘 하락도 좀 과도한 게 아닌가 싶기는 해요. 그래서 우선은 제가 최악의 상황은 열어두지만 빠르게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엔터주들 전체로 약간 조금 번져 있긴 한데 이게 오늘 엔터주 3대 종목들 하이브도 마찬가지로 좀 빠지는 모습이긴 한데요. 바스켓에 좀 매수가 들어왔었던 물량들 자체가 다시 한꺼번에 나가는 듯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 물량들이 조금 일시적인 거라 좀 판단을 하고 다시 들어올 가능성을 좀 보셔야 되지 않나 싶고 또 하나 최근 들어서 SM 같은 경우 기관들의 좀 매도세가 좀 나왔었던 게 좀 아쉽긴 하지만 3분기 실적 괜찮거든요. 4분기 실적 더 좋단 말이에요. 실적 이슈를 통해서 한 번 더 올라가고 성장할 수 있는 포인트를 보셔야 된다. 그리고 특히나 올해 엔터주들의 실적 성장세는요. 작년, 재작년보다 훨씬 더 괜찮거든요. K-팝이라는 이슈 자체가 원체 좀 크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 포인트가 계속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쉽게 밀린다는 판단하지 마시고 반등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서 대응하시는 게 엔터주 전반으로 대응이 맞지 않을까. 그래서 걱정보다는 더 이상 크게 빠지진 않을 테니까 한번 반등을 기대해 보시는 전략으로 혹시나 보유하고 계신다면은 홀딩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당장 SM 같은 경우에는 9만 원 라인 지지해주는지를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실적과 함께 반등 가능성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엔터주 관련된 분석들도 저희와 함께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종목도 한번 알아볼 텐데요. 지난주 굉장히 좀 큰 이슈와 하락이 있었던 종목이 파도였습니다. 어닝 쇼크와 함께 큰 주가 급락이 나왔는데 오늘은 또 4분기에 발주를 이어갈 것이다라는 이 해명 아닌 해명을 내비치면서 오늘도 주가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한번 다뤄볼까요? 네, 파도가 오늘 반등은 나와요. 제가 이제 지난주 얘기를 드릴 때 금요일날 말씀드렸죠. 이게 진짜 말이 되는 건가? 제가 이 방송에서 얘기 드렸었던 내용들이 주말 내내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기사화되면서 막 쏟아져 나왔어요. 그렇죠? 오늘도 좀 나오고. 항상 그렇지만 좀 빨리 말씀을 좀 드리는 편이에요. 근데 얘기 나오는 게 IPO 사기가 아니냐, 막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아니 갑자기 전년 대비해서 3분기 매출이
97%가량 줄어들면서요. 3억 원대를 보여줍니다. 이게 매출이 3억 원대라고? 그러면 또 시총 자체는 또 얼마인데? 현재 시총 기준으로 9천억대.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하더라도 만약에 하한가를 안 갔으면은 시총 자체가 1조 5천억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1조 원대 수준이 어쨌든 간에. 근데 시총 1조 원짜리 회사가 3분기 매출이 3억이라고? 시총 100억짜리, 200억짜리 회사도 이 이상은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IPO 이거 사기 아니야? 막 이런 얘기가 도는 거예요. 근데 이제 파도에서 이제 해명을 하죠. 아니다. 4분기부터는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올 거다. 네. 근데 까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 보호회수 물량까지 1개월, 3개월 지나면서 나온 수량까지 같이 다 정리가 좀 된 듯한 모습들도 보여주면서 시장에 대한 요즘에 유행하는 IM 신뢰에 대한 부분은 완전 파도가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발길을 뚝 끊어버리는 모습이 포착이 돼버리는 거죠. 상황상으로. 그럼 이럴 경우 주가가 지금 보통 이제 반등이 나오는데 시간이 상당히 좀 많이 걸리는데 어떤 시기냐면 자, 영풍재질을 보고 설명 한번 드려보죠. 이거 반등 나오는데 좀 시간이 걸릴 거고 쉽게 접근하면 안 된다. 제가 이제 완전 하한가 끝나는 날 정확하게 짚어드리긴 했잖아요. 신기할 정도로 귀신같이 맞춰드렸잖아요. 이유는 기업 분석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기업 가치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4,000원 아래로 이제 깨지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풀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 거예요. 근데도 주가 차트 보시면요. 아직 헤매고 있어요. 반등다운 반등 자체가 못 나오거든요. 왜요?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의 심리적인 부분인데 지켜보는 사람도 그렇고요. 이 공포감 자체가 벗어나는데 시간이 걸려요. 이 공포를 벗어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보통은 조금 시간이 적게는 2주, 많게는 3주까지도 시간이 걸려요. 더 길게 보기도 하는데 어떤 대형 특정한 이슈가 있으면 되겠지만 그게 아니고 파도는 또 이 학습 효과라는 게 생겨버렸어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굉장히 똑똑합니다. 에코프로 얘기를 들어 죄송하긴 하지만 에코프로 시총 대비해서 매출과 이익 부분을 비교해 봤을 때 너무 고평가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데 파두가 시총 1조에 매출 3억이라고? 이건 아니지, 그죠?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이 나오는 게 정상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동안은 이 또 공포감을 해소를 시켜야 되는데 그 시기 자체가 상당히 좀 쉽지 않다. 그리고 또 하나 보호예수 물량 자체 투자하셨던 물량들이 떨어지기 직전에 다 팔고 나간 게 너무나 배신이라는 거지,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한동안 영향을 줄 거니까 우선 조금은 당분간은 피해 계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영풍재질 같은 경우에도 하한가 마지막 날 반등 가능성을 짚어드렸던 부분들이 정확히 잡혔었죠. 파도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께서 앞으로의 주가 흐름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후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오후장 대응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이번 오후장은요. 너무 이제 큰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셧다운 우려감 때문에 시장 자체에 수급 공백이 좀 많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 주 한 주간은 주가 방향성 자체가 위로 쏘기 자체가 굉장히 조금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불과 1시간 전에 속보로 나왔었던 미군 기지 로켓 맞은 것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시리아 쪽에 시끄러워졌단 말이에요. 거기에 공화당의 예산안 부분 관련해서 셧다운 관련해서도 뭔가 대안을 공화당 의장이 조금 하원 의장이 내세웠지만서도 뜨뜻미지근한 반응들. 그러니까 해결책이 약간 없어지는 듯한. 그러니까 올라가기 위한 이슈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 그럼 이제 그 이슈를 어디서 찾아야 되냐? 다음 달 FOMC에서 찾아야 돼. FOMC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흐름을 볼 수는 없겠고 금리 동결 쪽이든 간에 뭔가 올리지 않겠다는 모습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거는 다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당장에 있어서는 셧다운 우려감에 미군 기지 터진 거 이거부터 봐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인이든 기관이든 수급 공백에 대한 부분이 애매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쉽게 보지 마시고 우선 이번 주는 좀 힘들 수 있으니까 각오 좀 하시고 좀 시장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폭발적인 큰 상승을 기대하기에는 수급 공백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 상황들 김선윤 전문가님과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후장 대응 전략 노란톡방 통해서 세워보고 있고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 입장코드 1357 홀수 4글자를 누르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김선윤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이런 수급 상황들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미국의 반도체주 상승에도 조정을 보이고 있는 한국 증시입니다. 이번 주 이벤트들 짚어봤고요. 오늘장 상승 섹터로는 빈대와 드론, 비트코인 관련주 알아봤습니다. 오후장에서는 수급 공백을 주의하자라는 말씀 다시금 강조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을 사칭한 피해 모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